안녕하세요. 인생커님 박종겸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카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카페 자영업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매일경제나 이런 데서 카페 창업이 이제 굉장히 어렵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커피 소비량 등이 감소를 했다. 그러면서 매출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좀 다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례를 각색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A씨는 30대 중반의 여성인데요. 원래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녀에겐 꿈이 있었어요. 무언가 나의 어떤 가게를 차리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20대나 30대 초반까지 유명한 카페, 핫플이라고 하죠. 핫플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내가 카페를 창업하고 싶다라든지 여러 가지 꿈을 키워왔고요. 그 유명 브랜드의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그 카페만의 어떤 분위기, 인테리어 같은 것들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약간 동경을 하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컴퓨터도 하고 독서도 하고 책도 읽고 이러면서 내가 가게를 차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게 카페를 창업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카페는 진입장벽이 낮았어요. 내가 새롭게 배워야 될 기술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는 배워야 되겠지만 20대 초반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도 있고요. 내가 배우거나 투입해야 되는 어떤 노력이나 이런 양이 적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고민을 하게 됐다. 크게 어떤 배워야 할 기술이나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은 고려 요소가 되었습니다. 카페 창업을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알아보게 돼요. 개인 카페 창업도 있고 무인 카페의 경우도 있고 프랜차이즈 카페 이런 것도 알아보게 되다가 자기가 수중에 있는 돈이나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봤을 때 커피 프랜차이즈를 그래도 차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개인 카페나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되게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었기 때문에 조금 돈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으로 시작을 하는 게 어떤가 해가지고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알아봐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아주 유명한 브랜드 중에 이제 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창업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많이 알아봤던 게 저가 커피라고 하죠.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를 알아보게 됩니다. 창업 비용을 물어보니까 인테리어 등 여러 각종 비용, 가맹비 뭐 등등등을 해보니까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A씨의 경우에는 한 7천만 원 정도 모은 상황이었는데 한 8천만 원 정도는 대출로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A씨는 결국에 창업을 해요. 그 저가 커피점을 창업을 하는데 이 저가 커피점에서 보여줬던 월 매출은 한 2천만 원 가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출로만 보면은 아주 적은 금액도 아니고 나쁘지는 않은 금액이었지만 2천만 원을 월 매출로 기록을 하고는 있지만 직원을 고용하고 여러 가지 비용 등을 지출하고 임차료나 이런 것도 한 250만 원 막 이렇게 지출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자신에게 떨어지는 금액이 적다라는 걸 알게 돼요. 보통 250에서 300만 원 가량 정도가 남게 됐었는데 내가 창업에 들어간 돈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인데 1억 5천만 원을 한 달 순수익 250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은 1년 동안 3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거고요.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회수하려면 약 5년 가량의 기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내가 생활비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써야 되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 이라는 부분을 차리고 나서야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또 굉장히 A씨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르바이트생 고용하는 문제였는데 이 직원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갑자기 아르바이트생들이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서 그만둬버린다고 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비는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또 뽑아서 이 알바생을 교육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A씨가 바로 또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A씨는 사실 편안한 카페 사장 알바를 고용해서 하면서 어떤 분위기 있는 그런 카페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낭만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펑크가 나는 그런 아르바이트생들을 메꾸기 위해서 항상 5분 대기조처럼 있어야 됐고 계속해서 가게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자기가 원래 월급으로 벌던 돈 그래도 A씨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300만 원 이상은 벌었었기 때문에 카페가 생각보다 운영을 하면서도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별로 많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고민 지점인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일반적인 카페 창업의 현실이에요. 제가 왜 여성분들하고 아까 어떤 매출액 같은 거를 이야기를 들었냐, 이게 거의 통계에 기반한 자료입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건 요거는 이제 국세정보 포털이라는 곳에서 검색을 했을 때의 자료예요. 국세정보 포털에서 커피 전문점 업종 있죠. 보통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업종 코드가 부여가 됩니다. 보통 업택, 업종 이렇게 해가지고 규율이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코드가 있죠. 그 코드로 했을 때 커피 전문점이 있는데 이 커피 전문점으로 했을 때 통계를 한번 뽑아봤어요. 사업자의 성별, 그 다음에 평균적인 연매출 이런 것들을 뽑아봤더니 일단은 연매출을 1억 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 기준으로 보면은 상위 35%에 해당을 한다고 뜹니다. 이건 전국 기준이에요. 전국에서 상위 35%가 2022년 기준 매출이 연매출 1억이다. 그러니까 사례보다 훨씬 적은 수준의 매출이죠. 요거는
아시겠지만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만 한 게 아니라 전체 커피 전문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적게 잡히는 부분이 있고요. 국세통계 포털에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업종에 따른 매출액을 자기가 입력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커피 음료점 평균 연매출 2022년 평균 연매출은 1억 229만 원입니다. 참고로 이제 해당 이 자료는 어디에서 근거한 거냐? 보통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죠. 이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할 때 이 총 수익 금액 데이터를 활용한 겁니다. 아주 부정확한 자료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매출이라는 거죠. 소득 금액은 각종 경비를 빼고 여러 가지 지출을 뺐을 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뭐 몇 퍼센트인지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뭐 20%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2천에서 3천 정도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성별 사업자 비율을 보면요. 이 사업자 비율의 64%가 여성이고요. 36%가 남성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사업자 업종은 대다수가 남성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카페 창업의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여성 창업자예요. 자, 그 다음에 연령별로 보면요. 연령별은 30대에서 40대, 50대까지가 가장 많이 창업을 합니다. 카페 창업을. 30대가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이 40대, 그 다음에 50대인데 비율상으로 보면요. 30대 되기 전, 그러니까 30세 미만의 경우에 전체의 12.7%고요. 30대의 경우 27.5%, 40대가 25.4%, 그리고 50대가 21.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60세 이상도 있지만 이제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하고, 결국에 이런 연령별로 봤을 때도 30대가 가장 많이 창업하고요.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창업하고, 기본적인 어떤 투자금, 이런 것도 거의 현실에 기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건 전체 커피 전문점을 얘기를 드린 건데, 일반 프랜차이즈 가맹한 커피점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떠냐? 프랜차이즈 커피점들의 경우에는 상황이 일반 개인 카페나 이런 것보다는 좀 낫다고 많이 얘기가 들리긴 해요. 그렇지만 프랜차이즈 커피점들도 지금 고전을 원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는 분명합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의 연체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통계청에서 2024년 12월에 발표를 한 자료 중에 2023년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프랜차이즈. 이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에서 보면요. 일단 가맹점 수, 이건 전체 업종이긴 한데 2022년에 비해서 5.2% 증가해서 30만 개가 넘었습니다. 매출액 또한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매출액도 증가하고 가맹점단 매출액도 증가를 하긴 했는데 아주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치킨이나 카페의 경우에는 조금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어요. 자, 일단은 매출액 상위 업종을 보면요. 편의점이 1등으로 나오고 한식업이 2등이 나옵니다. 치킨이 3위, 커피가 4위예요. 여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업종별 가맹점단 매출액 현황이 있거든요. 각 업종별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일단은 가맹점단 매출액이 가장 높은 건 어딜까요? 의약품입니다. 그러니까 한식의 경우가 가맹점단 매출액이 가장 낮습니다. 카페도 마찬가지인데 치킨과 카페는 낮은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가맹점당 매출액이 낮은 편에 속하는 게 한식업, 커피, 치킨 이런 것들이다. 치킨 전문점의 경우에는 2023년에 가맹점당 매출이 2억 7,400만 원 정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커피점의 경우에는 2억 760만 원 정도인데 약간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했었지만 커피 가맹점에 들어가는 어떤 창업 비용이나 들어가는 비용 대비로 생각하고 그 매출액 대비 실제로 남는 금액, 아까 제가 월 매출이 한 2천 정도 나오는 걸로 가정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못한 수준이 평균인 거죠. 프랜차이즈의 경우에. 실제로 자기가 가져가는 수익은 생각보다 높지는 않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업종별 가맹점 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의점이 가장 많고요. 커피가 치킨 전문점보다 많은 걸로 역전이 됐어요. 2023년에. 자, 그래서 일단은 카페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 가장 먼저 기호식품인 커피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 문제, 그리고 경쟁 과열. 이 경쟁 과열이라는 거는 당연히 주변에 경쟁하는 커피점 업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카페의 경우에도 굉장히 고가 브랜드와 이제 저가 커피 이런 식으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카페 얘기를 하면서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어떤 거였냐면은 제가 즐겨보는 투자 책 중에 그 필립 피셔의 책이 있어요. 필립 피셔가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대한 기업의 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좀 좋아하는데 자세한 기업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기업을 분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이때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투자를 고민할 때 고객과 경쟁업체 그리고 납품업체에 대해서 분석을 해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여기서 조금 중점을 두고 했던 내용이 경쟁업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기업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 성장성도 높고 또 계속해서 이익이나 매출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겠죠. 투자를 하는데 고민을 할 때 경쟁업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 핵심 질문으로 뭘 한번 던져보라고 하냐면은 경쟁업체들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당신의 업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고민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커피 전문점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하게 되었느냐, 커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례에서 각색해서 말씀드렸지만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나 노력 같은 거를 키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들지는 않는 업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랑 주변 경쟁 업체와 만약에 경쟁이 과열되고 지금같이 소비가 좀 침체되면서 기호식품에 대한 매출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커피점끼리 경쟁을 한다고 하면은 그 차별화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떤 바꿀 만한 어떤 요소, 굉장히 큰 요소들이 적다라는 거죠. 커피점을 운영을 하면서 당연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는 적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버는 거겠죠. 근데 다른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커피 전문점이 외부적 충격에 좀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커피의 경우에는 전체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업체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굉장히 이 부분이 타격을 입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커피 전문점 업체가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거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남들이 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하고 있는 게 뭘까?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나은 게 뭘까? 커피 전문점을 차리든 치킨집을 차리든 모든 것의 핵심은 사실 거기에 있잖아요. 개인의 관점에서는 다른 어떤 경쟁자들이나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분야의 경쟁자들이 있으면 그 경쟁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좀 못하고 있는데 쟤는 하고 있네. 이런 게 내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커피 전문점을 차리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남들과 완전한 차별화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보통은 카페 분위기라던가 인테리어나 이런 걸로 차별을 하거나 아주 정말 뛰어난 뭐 바리스타가 있구만 그런 상황이면은 커피 맛으로 차별을 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가 커피 업체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맛으로 차별화하는 느낌은 아니란 말이죠. 그냥 커피를 마시는 거지 커피 맛으로 차별화할 수 있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이 커피 전문점을 차리기 전에 이런 외부적 충격이나 변수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커피 전문점이라는 게 실제적인 어떤 얻는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자영업을 차리실 때는 내가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훨씬 나은 게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거는 경기 침체나 이런 시기일수록 더 빛을 발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